어쩌면 우리 모두는 아주 오래전부터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질문은 바쁜 하루 속에서 늘 가장 마지막으로 밀려납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어느새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일도 없던 평범한 저녁.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지금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누군가는 그 생각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질문 하나 때문에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 선생님께 칭찬받는 학생,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 남들에게 예의 바르고 실수하지 않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틀린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나는 점점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칭찬을 받아도 기쁘지 않고 목표를 이루어도 마음은 오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조금 안심할 만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비교가 시작됩니다. 마치 끝이 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 조금 더 사랑받기 위해.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많은 것을 얻을수록 잃어버리는 것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웃는 방법은 알지만 마음 편히 쉬는 방법은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오래 외면해 온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부터 더 이상 아무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킬 필요도 없고 실패를 비웃는 사람도 없고 비교해야 할 대상도 없다면? 당신은 지금과 같은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보다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를 먼저 배웠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보다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의 삶보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 심리학자는 세상이 믿고 있던 거의 모든 상식을 뒤집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과거를 탓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행복조차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현실을 모른다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더 연결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책은 별표 미움받을 용기 별표입니다. 이 책은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만을 건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삶은 정말 당신이 원하는 삶입니까? 그리고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짜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되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한 이야기이니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것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책의 형식이었습니다. 보통의 심리학 책처럼 이론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성공담을 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 젊은이와 한 철학자의 긴 대화로 시작됩니다. 젊은이는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평생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믿습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젊은이는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우리는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님 때문이야.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은 달라졌을 거야. 나는 원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지금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를 꺼내곤 합니다. 물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거는 분명 우리에게 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처음 느꼈던 실패,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 모든 경험은 지금의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을 뿐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 오늘날에는 프로이트와 융만큼 자주 이야기되지는 않지만 한때 그는 현대 심리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들러는 처음부터 프로이트와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프로이트와 함께 연구를 하며 정신분석학의 발전을 이끌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부모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자라왔는지, 모든 답은 그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랫동안 심리학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상처를 겪고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상처 때문에 평생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상처를 안고도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실패를 이유로 평생 도전을 포기했고 누군가는 같은 실패 덕분에 훨씬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과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왜 같은 경험이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하나가 심리학이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들러는 오랜 시간 끝에 아주 조용하지만 당시로서는 믿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은 과거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다. 처음 들으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어쩌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우리는 이 말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인간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시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까지도 천천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들러는 한 번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방 안에서만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째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분명 어린 시절에 큰 상처가 있었을 거야. 누군가는 부모를 탓했고 누군가는 사회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청년은 왜 방 안에 있으려고 하는 걸까? 처음 들으면 이상한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방에 있는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방에 있으려는 이유를 묻는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차이가 아들러의 철학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든다고.
어린 시절의 상처가 지금의 나를 결정한다고. 그래서 삶이 힘들어질 때면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질문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만으로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원인보다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뜨기는 했지만 몸은 좀처럼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피곤해서일까요? 아니면 오늘 마주해야 할 무언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피곤함이라는 이유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행동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가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평가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용해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들러가 세상을 놀라게 했던 첫 번째 통찰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선택하는 존재라는 것, 어쩌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설명해 줄 변명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포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정말 할 수 없어서 포기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혹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물기로 선택한 것은 없었을까요? 그 질문은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말합니다. 인생은 바로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그날 이후로 아들러는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별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별표라는 질문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더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는 이상할 만큼 반복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계속 미루는 사람. 이미 끝난 관계를 놓지 못하는 사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삶을 반복하는 사람.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모든 행동 뒤에는 우리조차 눈치채지 못한 이유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아이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종이 한 장만 있어도 몇 시간이고 조용히 앉아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습니다. 잘 그리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아이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취미로만 하는 거야?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그걸로는 먹고 살기 어려워. 처음에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두 번째에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듣게 되면 사람은 어느새 그 말을 자신의 목소리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붓을 잃어버려서도 재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도 된다는 허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어쩌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씩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너는 아직 부족해. 실패하면 어떡해? 괜히 시작했다가 웃음거리가 되면? 조금만 더 준비하자. 이 목소리는 아주 친절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마치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목소리는 우리를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종종 별표, 안전지대 별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익숙한 곳, 예측할 수 있는 곳, 상처받지 않는 곳, 우리는 그곳을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안전함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안전함은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감옥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는 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가지 않습니다. 밖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장 안에서 오래 지낸 새는 문이 열려 있어도 쉽게 날아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날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오면 그 순간부터는 무엇이 자신의 선택인지조차 알기 어려워집니다. 좋아서 선택한 것인지, 익숙해서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것인지, 그 경계는 점점 흐려집니다. 아들러는 바로 그 순간을 가장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유로운 존재인데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세상과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용기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 누군가 실망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떠날 수도 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배우지 못했던 가장 어려운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미움받을 용기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조금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기회가 찾아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친구들은 이해해 줄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보다도 더 큰 힘을 말입니다. 한 심리학 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많이 의식하는지 크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조금 실수를 해도 하루 종일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분명 다들 기억하고 있을 거야. 분명 내가 이상해 보였을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을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자기 삶을 살아가기에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고 자신의 불안을 감추느라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늘 세상이 나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쉽게 지치게 만드는 착각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웃고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애쓰고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삼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무엇이 진짜 내 마음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항상 먼저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들러는 인간관계를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상대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내일도 나를 좋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칭찬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박수도 언젠가는 멈춥니다. 그래서 인정을 쫓는 삶은 끝없이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했다. 나이가 조금 들자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애초에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짧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아주 큰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두려워했던 시선의 대부분은 실제로 존재하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그림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는 우리에게 조금 낯선 연습을 제안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 것,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 것.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보면 그 안에는 의외로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지라는 말은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해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싫어해도 당신의 존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아주 천천히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러는 우리에게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한 가지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과제의 분리, 겉으로 보면 아주 단순한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생각은 평생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생각보다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의 삶까지 대신 살아주려고 한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걱정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걱정하고 자녀는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애씁니다. 친구는 친구의 선택을 걱정하고 연인은 서로를 바꾸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아주 미묘한 바람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도 미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꿈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조용한 작업실에서 하루 종일 캔버스 앞에 앉아 있는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불안정한 길을 가려고 하니? 평범하게 살아도 충분하지 않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꿈 대신 아버지의 기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좋은 회사, 안정적인 월급.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인생을 살아온 걸까? 아들러는 이런 상황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삶은 아버지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떤 삶을 선택할지는 아들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제의 분리입니다.
듣기에는 너무 단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 책임지려 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바꾸려 합니다. 누군가 실망하면 모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비가 오는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우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심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친절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결국 우리의 손을 떠난 일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의 과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둘을 헷갈립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끝없이 지치게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책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엄마가 속상하면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고, 선생님이 화를 내면 더 조용해져야 했으며, 친구가 멀어질까 봐 하고 싶은 말도 삭혔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 믿음은 평생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세상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꽃을 피우지 않는다. 봄이 오면 그저 자신의 계절이 되었기 때문에 꽃을 피울 뿐입니다. 누군가는 그 꽃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쳐 갑니다. 하지만 꽃은 지나가는 사람의 반응을 보며 피지 않습니다. 자신이 꽃이기 때문에 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답게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거절이 예전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비판을 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이상 비극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애쓰기보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 책이 말하는 자유가 결코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타인과 연결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왜 어떤 상처는 평생 붙잡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같은 상처를 딛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하나의 무거운 짐처럼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게는 지금도 우리의 어깨 위에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한마디, 처음 실패했던 기억,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런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를 보내다가도 어떤 냄새 하나, 익숙한 노래 한 곡, 우연히 스쳐 지나간 풍경 하나가 오래전 기억을 다시 꺼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야. 그 말은 틀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과거는 분명 우리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비 오는 날의 흙처럼 발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흔적과 방향은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길 위에 발자국이 남아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반드시 같은 길만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를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여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겨울을 지나온 두 그루의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센 바람도 같았습니다.
차가운 눈도 같았습니다. 긴 밤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었을 때 한 그루는 말라 죽었고 다른 한 그루는 다시 작은 잎을 틔웠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겨울이 달랐던 것은 아닙니다. 겨울을 견디는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품은 채 평생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은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상처는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갑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마지막 자유 하나만은 빼앗을 수 없다. 바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그는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는 희망이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절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러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게 할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의 이야기와도 닮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생의 마지막 장처럼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장면을 새로운 이야기의 첫 페이지로 기억합니다. 책은 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 일어난 일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잠시 자신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지금도 오래전 누군가가 했던 말 하나 때문에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넌 안 될 거야. 재능이 없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은 어느새 자신의 목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말이 사실이라서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사실처럼 느껴지는 것뿐일까요? 아들러는 우리에게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말라고. 억지로 잊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다만 그 과거를 붙잡은 채 오늘까지 함께 끌고 오지는 말라고. 이미 지나간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씨앗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언제나 아주 작습니다. 누군가에게 솔직한 마음을 말하는 것, 미뤄두었던 일을 시작하는 것,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을 다시 꺼내보는 것, 세상은 그 작은 변화를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바로 그 작은 한 걸음에서부터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선택들이었다는 사실을.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조금씩 우리를 별표 다른 사람의 삶 별표에서 별표 진짜 나의 삶 별표로 이끌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조금 더 앞서야 한다. 조금 더 잘해야 한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 어쩌면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왔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끝없이 앞으로만 달리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모두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만 그
그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면 이상할 만큼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친 얼굴, 생각이 많은 얼굴,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얼굴.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신이 원하는 하루를 살기 위해 집을 나섰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걷고 있을까요? 아들러는 인간의 행복은 누군가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데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순간, 비로소 사람은 행복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공동체 감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들으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의 삶에 작은 온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한 노인이 매일 아침 같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와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이 먼저 손을 흔들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은 그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 노인이 며칠 동안 공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안 나오셨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은 특별한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조용히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미 있는 삶을 거대한 성공에서 찾으려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일,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일,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행복은 그렇게 거대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 한 끼, 오랜 친구와 나눈 짧은 대화, 누군가에게 건넨 진심 어린 위로, 그리고 힘들었던 하루 끝에 오늘도 잘 버텼어 유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마음. 행복은 어쩌면 늘 이렇게 아주 작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더 빨리 성공했고,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 옆에 세워둡니다. 하지만 꽃은 옆에 핀 꽃을 이기기 위해 피지 않습니다. 벚꽃은 벚꽃의 계절에 피고, 국화는 국화의 계절에 핍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25에 자신의 길을 찾고, 누군가는 40이 되어서야 새로운 꿈을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헤매다가도 어느 평범한 하루에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속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보다 빠른 걸음이 아니라 자신의 걸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삶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보다, 거울 속 자신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오늘처럼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잠시 숨을 고르고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누구와 경쟁하는 경주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어제의 나와 함께 걸어가는 긴 여행이니까요. 아마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이야기인 것은 알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잖아. 맞습니다.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지 않는 삶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도 사실 완벽하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상처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것이고, 때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마주하느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 서게 됩니다. 안전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길, 불안하지만 가슴이 뛰는 길, 누군가는 전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린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정은 분명 소중합니다. 평온한 삶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삶과 진심으로 선택한 삶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 어느 날 한 사람이 오래된 집을 정리하다가 어린 시절 자신이 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커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문장을 읽고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슬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자신이 꿈꾸던 사람이 지금의 자신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 꿈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다른 목소리들 아래에 묻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작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목소리.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남들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빴습니다. 성공해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고, 뒤처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듣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순간 익숙했던 삶을 바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러가 말한 용기는 거창한 영웅의 용기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솔직해지는 것,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시작하는 것,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기준으로 작은 선택을 하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는 아마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과거의 결과물이 아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평가로 정의되는 존재도 아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다. 매일 새로운 선택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다. 우리는 종종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꿈을 다시 찾기에는 늦었다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하지만 인생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시험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일찍 자신의 길을 찾고 누군가는 긴 방황 끝에 자신만의 길을 발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진짜 자신의 삶을 선택하기 시작했느냐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순간도 그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선택을 두려움 때문에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가? 이 그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먼 곳까지 당신을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한 삶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게. 대신 오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게.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사랑하도록 노력하게. 어쩌면 행복은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먼 미래에 도착해야만 얻는 보상도 아닐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선택한 하루를 받아들이는 순간 조용히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실패했던 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았던 순간, 남들의 시선 때문에 포기했던 순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조금씩 자신의 삶을 선택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선택할 용기도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잠시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머물렀다면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군가가 대신 찾아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이해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뜻인가?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뜻인가? 하지만 아들러가 말한 용기는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용기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그 사람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구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과 희생을 혼동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함께 아파합니다. 가족이 걱정하면 그 걱정을 내 것으로 가져옵니다. 친구가 실망하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낍니다. 물론 이것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상대의 감정까지 책임지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랑은 조금씩 부담으로 변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선택을 했고, 배우자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아이들이 원하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 자신을 뒤로 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희생적인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밤이면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들러가 말하는 자유는 누군가를 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 책임자는 언제나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생각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는 많은 순간은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많은 불안도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역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심을 다해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후의 판단은 내 손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할 때 가장 지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 미래에 벌어질 모든 가능성. 하지만 아무리 걱정해도 그것들은 우리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바꿀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한 것들입니다. 오늘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낼지, 어떤 말을 선택할지, 두려움 앞에서 한 걸음 나아갈지, 멈춰 있을지.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삶을 성공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 이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 안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모든 기준을 따라왔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40번째 생일을 맞은 날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오늘 모든 사람의 기대가 사라진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그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자신의 선택보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먼저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질문을 한순간부터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주말마다 자신이 좋아하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책을 읽었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조금씩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갑자기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아들러가 말한 자유일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상태도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남아 있어도 그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방 안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방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제 와서 바꾸기엔 늦었어. 우리는 그 벽을 너무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처음부터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그 방 안에서 안전하지만 익숙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두렵더라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것인지. 밖에는 여전히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자신의 발걸음으로 걷는 자유도 있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실패한 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않았던 순간, 남들의 시선 때문에 포기했던 순간,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순간, 그 순간들이 시간이 지난 후 더 오래 마음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아주 작은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남겨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해서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 답은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미움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에게는 정직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당신의 인생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면 충분합니다. 조금 더 솔직해지는 것, 조금 더 용기 내는 것,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듣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 당신만의 인생이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